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명절 징크스라는 말이 있죠. 이번에도 그 징크스 피해가기는 어려운 걸까요? 우리 시장 지난주부터 너무나 힘든 모습의 장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0.5% 빠지면서 2,500선이 깨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840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 크게 낙폭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정치 테마주,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면세 관련주들만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성 잡기 어려운 시장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네, 가장 먼저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골라주신 종목들 성적이 어떤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저희가 9월에 추천해주신 종목들 상승률 탑5 골라봤는데요. 그 성적이 아주 화려합니다. 지금 바로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힌트까지 만나보겠습니다. 9월 추천 종목들 중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나이백, 최고가 기준 9.28%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디지캡, 매수가 6,140원 기준 상승률 9.77% 달성하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9월 5일 언급해 주신 히림, 10.46% 상승률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줌인터넷, 최고가 기준 12.88% 상승률 보이며 2위에 올랐고요. 마지막 1위는 OCI 홀딩스인데요. 매수가 88,400원 기준 상승률 18.33% 달성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힌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조선 해운 관련주로 해상 운임 지수가 올랐다는 소식에 해운 관련주 일제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투자연구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부터 추석 연휴 전후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꽤 큰 폭으로 움직였었던 것을 보셨을 텐데 그와 별개로 오전에 게임 관련주들 중 뭐였습니까? 지난주부터 이슈가 있었던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해당 종목들이 오늘 오전장을 지배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그중에 위메이드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위메이드 맥스가 주가를 올려주는지 내려주는지를 먼저 판단하신 이후에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위메이드 순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얇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것도 한 몫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크면서 호가창이 빵빵하긴 하지만 상승폭과 하락폭이 위메이드 맥스와 플레이에 비해서 저조하고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의 주가가 올라가 주어야지만 그다음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이어서 위메이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장격인 위메이드 맥스를 보는 것이 맞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계실 텐데 일봉상 122동평균선을 돌파했지만 결국에 종가는 122동평균선 아래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122동평균선 위로 주가를 올려줄 것인지 그리고 그 주가를 올릴 때에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122동평균선 위로 주가를 올리지 못할 경우에 추석 시즌이 끝난 이후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 122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날 그리고 122동평균선 돌파와 동시에 122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고점 가격을 돌파할 때에 수급이 붙어 주어야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위메이드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게임 관련된 테마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줬지만 어떠한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게임 테마주들이 올라갔다라고 분석할 수 있었고요. 자, 그 외에 로봇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은 제가 미리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당장에는 언급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로봇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 당장 취해야 하는 포지션은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일이 마지막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10월 4일이 지나는 10월 5일이 되면 재료가 소멸됩니다. 재료가 소멸되면 그 즉시 주가에 반영이 될 때 재료 소멸로 판단하고 이 악재로 인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투매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는 상장가도 중요하겠지만 상장되고 나서 시초가를 형성을 하겠죠. 그 형성되어 있는 시초가를 과연 돌파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것이냐. 즉 일봉상에 양봉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음봉이 나올 것이냐라는 걸 판단했을 때 양봉인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로봇 관련주들에서 투매 현상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자라는 의견들이 모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관망 추세가 이어지는 것은 당일 10월 5일 상장된 당일에 두산 로보틱스의 종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 날 두산 로보틱스가 재차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10월 5일 전에 로봇 관련주들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토르기법으로 종목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10월 5일에 시초가의 절반만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할 매도를 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수익을 한 번 더 큰 폭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우리는 익절 구간 어디에서든 전량 매도하고 로봇 관련주는 단기간에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던 산업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중에서 2차 전지 생산이 아니라 생산되어 있는 물건들을 리사이클링하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서서히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느냐. 리사이클링 정책이 나올 때에 첫 번째 로봇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그 로봇 관련주와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 재료들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보유하실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해당 종목은 제가 노란톡에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눈은 2028년도까지 리튬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러면 이 뉴스는 결국에 2차 전지 시장에 호황이 아니라 불황이 올 가능성도 시사하는 부분이지만 2차 전지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 산업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다르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이 상황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많이 다르죠. 어떤 식으로 다르냐? 첫 번째 상승 파동이 이미 우리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승하고 있는 미국 시장과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내려오죠. 그리고 재차 상승할 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가기 마련이죠. 그 내려간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때 마찬가지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돌파한 이후에 다시 주가가 눌릴 때에는 과거 시점에 돌파했었던 가격까지만 내려와 주어야 그때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 이 패턴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거의 모든 종목의 상승 흐름이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로는 삼성전자 또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들, 일봉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분봉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당일 시가에서 나오는 흐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가에서 나오는 흐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에 다시 저점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종목 하락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두 번째 상승이 나온 다음엔 생각이 조금 바뀌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고점이 더 높아졌으니 이 종목은 바닥만 잡히면 올라가겠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9월 달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올라갈 땐 올라가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시간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구간에서 매수한 물량이 바닥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손절한 물량을 세력들이 다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당일에는 음봉으로 주가를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포지션으로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만끽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많이 없을 뿐더러 해당 종목처럼 올라갈 경우에 이 바닥에서 잡고자 할 때 이미 한번 뼈아픈 고통을 겪은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구간에서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바라보실 때 남은 이틀 어떤 식으로 비중을 싣고 매매를 하셔야 하느냐. 첫 번째, 정치 테마주들은 절대 건들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하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남아 있죠. 그 이틀 동안 주가를 횡보시키고 거래량을 줄여서 단단하게 그 자리를 받쳐주어야만 이틀 후 다음 주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전에 한 번 더 주가를 올리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반대로 로보틱스가 상장한다 하더라도 꽤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줄 텐데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이후에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엿볼 수 있겠지만 그 구간은 공포 심리가 매우 높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추석 때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같이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추석 시즌 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테마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실 거예요. 반도체 테마. 반도체 테마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인한 재료 소멸이 아니라 재료가 시작되는 시기가 되죠. 왜입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납품을 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돼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훈풍을 불어일으킬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추석 시즌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바로 유커 관련주인 겁니다. 유커 관련주 중에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면세 관련주들의 주가가 꽤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가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주가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면 추석이 끝난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중기적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제가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조선주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모비스인데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 날 장바구니에 담아왔었던 꽤 긴 시간이었었죠. 중입자 암치료 관련주로 곽강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중입자 암치료 관련주로 편입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 중입자 암치료가 왜 관련주로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암세포를 완벽하게 파괴시켰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중입자 암치료에 대한 시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자, 그 외에 모비스는 핵융합 실험 장치, 입자 가속기 제어, 계측 시스템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입자 치료에 필요한 가속기용 정밀 RP 제품 시스템 제어를 생산하고 있고요. RF 제품이죠. 그리고 중입자 치료로 암 치료를 성공했다라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성공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중입자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지에 대한 시장의 부각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장바구니에 담아왔었던 기간이 총 2군데가 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잡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잡았을 때 마찬가지 다 시장에서 모비스는 어떤 식으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초전도체로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추천했었던 건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의 매매를 할 수 있었을 때, 모비스를 처음 가지고 나왔었을 때는 제가 중입자 관련주가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 장바구니였지만 초전도체로 인해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부터 이 시즌입니다. 이 날부터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매매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단기 매매보다 중기,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 그리고 오늘 종가에 사서 내일 종가에 파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기에는 단기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뉴스 때문이죠. 이 뉴스는 결국엔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료의 소멸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 뉴스가 실효성을 입증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봤었던 초전도체는 단기적인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테마였었죠. 근데 초전도체 테마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눌릴 때에 맥신 테마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맥신 테마가 나올 때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지만, 맥신 테마 이후에 나왔었던 뭐였습니까? 양자 물질 관련 테마가 나왔을 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초전도체도 맥신도 양자 물질도 세 가지 모두 다 물질 관련주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말을 드리면서 8월 달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수급이 붙으면 안 되는데 거래량이 너무 크게 붙었습니다. 그 말인즉 8월 달에 휴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와 그리고 휴식기는 9월 달에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물질과 관련된 사면타가 나왔을 때에는 누군가가 작전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초전도체 LK99 시장에서 향간에 꽤나 큰 폭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부를 축적한 개인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10배 이상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아직까지 매도를 못한 상황에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마로 인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외의 초전도체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좌를 보면서 가슴을 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붙이면서도 음봉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래 꼬리가 더 길게 나오면서 가격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끝난 이후에 최고점인 7,270원을 한 번 더 돌파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비스는 방송에서 한 번 더 저와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미지스입니다.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월 20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었는데 로봇 관련주입니다. 물론 오늘 로봇 관련주가 꽤 큰 폭으로 올라갔죠. 터치 컨트롤러 그리고 촉각, 시각 센서, 디스플레이 등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촉각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미지스는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23일 현지 시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시연되었고 미국 어질리티 로보틱스는 올해 말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무엇이냐? 어질리티는 말 그대로 민첩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봇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시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로봇이 지금은 우리가 관절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관절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만들어져 왔었던 강아지와 비슷하게 생긴 그리고 인간의 형상과 비슷하게 생긴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로봇에 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양산 소식이 있다는 거고 그에 있어서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촉각의 로봇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촉각이 없죠.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시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촉각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까? 바로 센서를 통해서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그 부딪히는 압력으로 인해서 촉각을 형상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터치 컨트롤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 외에도 이미지스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 촉각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미지스를 포착했었던 날짜와 주가의 위치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건 지난주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목요일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국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왔었죠. 그 결정이 나오면서 시간 외 그리고 장 전부터 시장에 자금이 얼어붙었던 시기가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 목요일 날 시장에 자금이 얼어붙었고 금요일 날 주가가 반영이 되었으나 금요일 날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여러분? 개빗들 가능성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그 이유, 정치 테마주들 중에 꽤 많은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가거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금요일 날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오전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모두가 다 알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갭을 띈 이후에 주가가 모두 다 일제히 눌렸단 말이죠. 눌리면서 시장의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갈지 알 수 없었으나 그중에 자금이 들어갔었던 기업이 바로 이미지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토르 기법의 자리가 포착되고 주가가 눌렸을 때 토르 기법보다 주가가 낮은 위치에 거래량을 점차 늘려가는 자리가 온다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 상한가를 이탈하면서 주가를 꽤 큰 폭으로 내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3시 30분에 종가는 29%가 조금 못 미치는 28.9% 정도에서 장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 오늘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혹은 내일부터도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잘 보시면 로봇 관련주들 지금 당장의 주가를 올리기보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때까지 잠시 쉬어가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하지만 이미지스가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고 오늘의 고점, 오늘의 상한가가 있었던 4,225원을 넘어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는 그 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일부터는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가가 어느 가격까지 이탈을 해서 지지해 주느냐만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토르기법이었기 때문에 1차 3%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매도는 제가 오늘 상한가가 도달된 이후에 상한가의 물량의 움직임을 봤을 때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상한가 가격에 2차 분할 매도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물량이 25%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수익은 이미 분할 매도를 했어도 15% 이상 챙겨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디까지? 토르기법의 자리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어느 순간까지건 기다려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스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도 이 고점 가격 구간을 지켜주는 날짜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부터 5일 이내까지만 먼저 바라보자는 겁니다. 1차 상승 파동이 아닙니다. 상승 파동을 내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이때는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를 1차 상승 파동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종가를 형성했었던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파란색 저항선이 상단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상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까지 밀려 내려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미지스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아센디오입니다. 아센디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꽤 큰 폭으로 올라갔었는데 9월 21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이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 매출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다. 하지만 모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영화, TV 드라마, OTT 드라마 제작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아센디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OTT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 분야죠. 거기에 하반기 드라마 11편을 제작하기로 확정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 11편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제작 비용을 투자자들로 인해서 이미 유치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웹툰 원작 드라마 하이브가 제작될 예정이라는 것은 예정 자체는 우리가 볼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정에 있다라는 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영화 오드리 더 와일드가 개봉될 예정에 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개봉이 예정되어 있다는 건 이미 촬영이 끝났고 편집도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봉 시기를 누구와 투자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웹툰 원작 OTT 드라마인 무빙 마스크 거래 흥행으로 간접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덱스터를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덱스터는 제 사심이 들어간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덱스터 또한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의 최관련주는 아닙니다. 대장주도 아니고 부대장주도 아니었습니다만 덱스터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간접적인 수혜를 받았었고 시가총액이 작았기 때문에 그만큼 꿈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렸었던 종목이 바로 덱스터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왜 사심이 들어갔냐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관련되어 있는 제 지인이 오징어 게임 2에 출연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덱스터를 바라볼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동시에 무빙, 마스크걸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꽤 큰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센디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센디오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지난주 금요일의 차트를 봤을 때 많이 놀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할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무엇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정치 테마주들의 수급이 붙었었던 목요일과 금요일은 진짜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금요일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이냐? 금요일 날이 지나면 주말이 옵니다. 주말 동안에 어떠한 뉴스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들로 자금이 쏠려 들어간다면 개별주들인 종목들, 아센디오도 마찬가지죠. 개별주들이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자리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켜낸 이후에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끝날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저점을 찍은 이후에 돌파가 나오면서 포착된 자리가 바로 토르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 추세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지 않고 야금야금 올라가긴 했지만 오늘 거래량이 붙은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한 번은 더 토르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 하지만 추석 시즌이 끝나고 추석 때 OTT 관련, 오리엔테이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매출액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라는 이슈가 곧 아센디오의 주가를 간접적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올려놓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일과 모레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거래량이 높게 붙지 않는 상황에서는 음봉이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이슈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붙으면서 재차 양봉이 나온다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센디오를 관찰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토르 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매수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을 한 가지 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수식 관리자와 조건 검색기 중 한 가지를 먼저 드릴 텐데 우리 유정인 님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모비스, 이미지스, 그리고 아센디오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이 수식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수식 받으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5가지 오색선 내 차트에 그려보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장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을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해운 관련주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무슨 종목인지 얼른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꽤 위험성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죠. 조선 해운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19일 삼성중공업과 포괄적 디지털 솔루션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AI를 활용한 선박 관리 플랫폼, 그리고 내년 1월 LNG선에 탑재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LNG선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AI를 활용해서 선박 관리를 하겠다. 선박에 적재되는 물량에 대한 관리도 있을 것이고 선박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AI를 이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발탁 운임지수, BDI라고 하죠. 발탁 운임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브라질 옥수수, 대두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 광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파나마 운해 적체로 선봉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바로 발탁 운임지수의 반등이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자, 관련주로는 HMM, 대한해운, 흥하해운, STX 그린 로지스 등이 있는데 STX 그린 로지스는 인수합병과 동시에 주가가 이미 반영이 끝났고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HMM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HMM은 회사 자체가 조선업 관련주 중에서도 매우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투자하기 매우 위험하고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주가를 올려줄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이전에 HMM이 인수하려고 했었던 기업이 인수가 실패가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주가의 상승분이 나올 수 있는지 추가적인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지금 우리는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HMM, 조선 업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신조성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더라도 HMM은 지금 당장에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조선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주들이지 해운 관련주들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인데 마찬가지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BDI 지수와는 별개로 좋아지려고 노력조차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해운주들이 더 힘을 쓰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나오면서 꽤 큰 파도와 고비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물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비싼 물건들이나 아니면 적지 않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지난 다음부터 해운으로 운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올해 10월이 지나고 11월쯤부터 보시는 게 맞겠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해운주들은 보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마찬가지 해운 관련주인데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도 저점을 찍은 이후에 한번 반등을 보여줬었던 시기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하지만 흥하해운은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 거래량을 붙이면서 주가를 올렸었던 가격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방금 대한해운 설명을 드릴 때 드렸던 설명입니다. 해운주들이 비싼 물건들, 적재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적재하는 시기가 여름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가을,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이 다 떨어져가는 그 시기부터 주가를 상승시킨다면 그때부터는 흥하해운은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는 해운주 중에 유일하게 상승 추세로 첫 번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페노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고점도 계속적으로 낮아졌고 저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나 했으나 페노션이 가장 매력적이었었던 건 저점을 찍었었던 시기가 작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언제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그 시기가 여름이 끝난 시기부터 주가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러면 제가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시기가 바로 9월이죠. 그러면 페노션이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느냐라는 판단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봄부터 여름까지, 그리고 21년 코로나 시기에는 가을이 지나는 초겨울까지도 주가를 내렸었지만 반등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냐? 바로 봄이 끝나갈 자락까지. 그러면
올해 그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잡은 이 가격에서 펜오션을 어디까지 바라봐야 할 것이냐, 바로 파란색 저항선을 1차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겠지만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 분할 매도를 하신 이후에 2차 매도를 파란색 저항선으로, 그리고 3차 매도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얼마 안 남았으니 올해까지 주가를 해당 전고점까지 올려준다면 더 길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올해가 지난 내년 1월까지 전고점까지 올려놓지 못한다면 전고점 가격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도 사용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펜오션은 3개월이 넘는 중기 프로젝트, 중기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보였었던 날짜가 지난주 언제였습니까? 목요일이었죠. 하지만 목요일날 주가를 올리면서 금요일날 주가가 하락했었던 이유는 정치 테마주들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시는 거고, 자, 종가가 5,1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가격은 5,000원이 깨진 4,800원 구간입니다. 이 해당 가격 구간에서부터 4,600원 정도 핑크색 지지선까지도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 분할 매수를 서서히 진입하시면서 종목을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펜오션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펜오션과 마찬가지로 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매수하신 이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조건 검색기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HTS, MTS에 설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받아보시죠.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됩니다. 이 조건 검색식이 있으시면요, 직접 눈으로 HTS나 MTS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조건 검색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다른 종목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신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심 밖에 있는 기업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로 우리산업인데, 우리산업은 전기차 소부장 관련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액추에이터, 냉난방 컨트롤러, PTC 히터, 클러치 코일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많이 생소하시죠? 생소하셔서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런 기업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21년과 22년의 수주액이 1.6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이미 수주가 1조 5천억 원까지 올라온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년간 적자에서 올해 큰 폭으로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턴어라운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에 진입하는 수급과 매수세가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그 이유는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무엇이 해소가 됩니까? 상장 폐지 요건이 해지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즉 기업이 한 번 더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바닥 구간에 있어도 상장 폐지에 대한 요건이 철회됐으니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판단과 더불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바로 턴어라운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2월 미국 신공장이 준공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캐파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만큼 물량을 더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그 물량을 만들어낸 것으로 수주 물량을 더 받아내겠다. 그러면 그 수주 물량을 받아낸 것으로 24년도에는 매출이 얼만큼 신장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 기대감은 이미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10월 유럽 공장의 3.5배로 증설을 완료했고요. 이것만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기업의 수주만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충분히 매출 24년, 25년, 26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전기차 관련주죠. 전기차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2차 전지만 화두돼서 바라보시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게 너무나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AI, 반도체 등등 모든 것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만큼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지만 그중에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소부장 중에 부품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주로는 성창 오토텍, S&T 모티브, 영화테크, 우수 AMS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최근에 저점까지 경신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바닥을 잡고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던 바닥을 잡고 나서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가 아니라면 그리고 전환이 될 때 턴어라운드 종목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가격 구간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매매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저점과 고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이시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릇이 완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릇이. 이 그릇의 고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때에는 그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성이 되겠죠. 그 완성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상승 추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승 추세가 오기 이전에 잡는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로 올리기 위한 가격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으니 해당 가격 구간에 온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알 수 없으나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입할 수 있는 고점의 가격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S&T 모티브도 마찬가지로 진입하시기에는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영화테크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었고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야금야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이 붙고 있지 않고 과거 시점에서도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영화테크를 바라볼 때의 고점은 현재는 여기입니다. 하지만 뉴스가 나와준다면 토르기법이 나오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기준봉을 만들고 조정봉을 만들었다. 그러면 뉴스보다 선행되는 세력들의 매집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에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익절 가격을 더 높이 올려놓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영화테크라는 것이고 이 영화테크 또한 우리 산업과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과거 시점의 전고점으로 보여지는 가격을 돌파했으면서 돌파하고 현재 주가를 올려놨죠. 그런데 올려놓은 이후에 제가 오늘 시황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차 파동이 나올 때에는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중기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80원이 바로 메가토르 기법으로 진입한 지난주 금요일의 종가였습니다. 하지만 종가 때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던 이유는 주가가 한 번 더 눌려주면 좋겠지만 눌리지 않을 거다라는 신뢰를 갖는 양봉이 오늘 나왔다라는 것이죠. 거래량도 줄여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저점은 이 정도에서 잡혔으니 우리가 내일부터 추석 이전까지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드리자면 17,980원 아래에서 진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오실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17,98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아래 꼬리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필수로 잡으셔도 되는 종목이 바로
우리 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부품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이 우리 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고점을 이미 만들어 놓고 상승 추세로 전환시킨 이후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지금 2차 전지와 따라간다 하더라도 전기차만큼은 좋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저의 자료집 받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흐름도 부진하고 우리 시장 큰 움직임보다는 작은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방향성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연구하면서 만든 이 자료집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노션, 조선 해운 관련주로 발틱 운임지수가 반등하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산업,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 2년간 적자에서 올해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간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